2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칠판 누가 주셨죠? 칠판 누가 주셨어요? 예, 아주 센스가 있으시네요. 예. 여기 안 지우셨죠, 그죠? 아주 잘하셨어요. 여긴 지우면 안 돼요. 목차 지우면 안 돼. 아주 잘하셨어요. 목차 계속 보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 보라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자, 권리 변동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첫 번째 권리 발생 취득입니다. 자, 페이지는 85페이지고요. 밑에 쪽 동그라미 1번입니다. 권리의 취득. 자, 권리가 취득된다는 건 말 그대로 권리가 이제 발생되는 건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예 뭔가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뭔가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권리가 새롭게 생겨났다. 이런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원시적으로 취득을 하였다. 자, 그리고 반면에 원래부터 있었는데, 원래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넘겨받아 취득했다. 이런 걸 승계 취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취득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최초로 취득했다. 원시 취득. 넘겨받아 취득했다. 승계 취득입니다. 자, 원시 취득은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 신축입니다. 내가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건물 새로 지었습니다. 그럼 건물이 이전에는 있었어, 없었어? 이전에는 없었죠. 새롭게 생겨난 거죠. 내가 건물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건물의 소유자가 되면서 이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권리가 새롭게 생겨난 거죠. 원시 취득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줄 기억입니다. 기억 원시 취득.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면서 취득 확인하시고요. 건물 신축. 자, 밑에 내려가면 예가 나와 있는데 여기 건물 신축 확인하시고, 그리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거 나오죠. 자, 이건 나중에 물권법 파트 가서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눈도장만 찍으세요.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원시 취득에 이어서 뒤 페이지 가시면 니은에 승계 취득이 나오죠. 자, 승계 취득은 넘겨받는 겁니다. 원래 있던 거 넘겨받았다. 자, 그래서 단락 둘째 줄 보시면은 넘겨받아 취득하는 게 승계 취득이다. 자, 근데 이제 승계 취득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 승계 취득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전적 승계 취득이 있고요. 이전적 승계 취득이 있고, 그리고 설정적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 취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어떤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갖고 있어요. 자, 근데 갑이 매매 계약을 해서,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이전 등기 꽂아주면은, 을한테 등기 꽂아주면은 소유권이 통째로 다 넘어가요. 이런 걸 이전적 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일부가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전적 승계예요. 자, 반면 설정적 승계는 이런 겁니다. 갑이 집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 이번에는 집을 판 게 아니고 세입자 받았어요.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전세권자 들어왔습니다. 전세권자가 들어왔다. 전세권이 뭔지 아세요? 전세권. 전세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 저도 전세 썼어요. 예? 자, 전세. 자, 전세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거는 이 집을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 집을 갑이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이 집에 살고 있는 건 갑이 살아, 을이 살아? 을이 살고 있잖아요. 맞나요? 소유권은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소유권 안 넘어갔죠. 갑이 계속 집 주인이고, 다만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만 의리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고 갖다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갑이 주인이라서. 원래는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집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용 수익을 갑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을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정적 승계라는 거는 권리를 전부 다 넘기는 게 아니라 일부만 넘기는 거예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 중에서 요 사용 수익 권능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 안 바뀌어요? 주인 안 바뀌어요. 이전적 승계는 주인 바뀌는 거죠. 설정적 승계는 주인 안 바뀌는 거예요. 자, 혹은 이 집을 저당 잡히면, 집을 뭐 잡히면? 저당 잡히면, 을이 저당권자면요. 이거는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 중에서 이 처분의 권능을 넘기는 거예요. 저당 잡힌다고 해도 역시 집주인은 안 바뀌죠. 저당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쥐고 있다가 돈을 못 갚으면은 경매 신청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설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설정. 자, 책 보겠습니다. 자, 니은 단락에서요. 니은 단락에서 둘째 줄 오른쪽 A 확인합니다. A. 종전 권리자의 권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권리자한테 그대로 통째로 다 이전되는 것. 이전적 승계. 자, 그리고 B. 종전 권리자가 권리를 유지하면서 신권리자가 권리에 제한된 일부 취득하는 것. 이게 설정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든 저당권을 설정하든 설정하는 것. 자, 밑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지금 구별이라고 돼 있는 데서요. 일단 크게 둘로 쪼개지는 것부터 확인합니다.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고 둘로 쪼개지죠. 자, 설정적 승계부터 먼저 볼까요? 설정적 승계. 구권리자의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복귀한다, 나중에. 자, 오른쪽 예를 확인합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제한 물건들 취득하는 거.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 이런 게 바로 설정적 승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취득이었고요. 자, 이제 내려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권리 변경이 나옵니다. 변경. 자, 두 번째로 나오는 변경은 크게 세 가지로 또 구별이 되죠. 기읍, 주체의 변경. 니은, 내용의 변경. 디귿, 작용의 변경입니다. 자, 먼저 기읍의 주체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적 승계라는 거는 갑이 소유권 을한테 다 넘긴 거죠. 자, 갑이 여기서 만약에 건물을 팔았으면, 건물을 을한테 팔아서 소유권을 넘긴 거라면 저 건물의 주인이 갑에서 을로 변경된 거죠. 자, 건물주가 갑에서 을로 뭐가 됐다고요? 변경됐다고. 이게 무슨 변경이다? 주체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하고 주체 변경은 결국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예. 자, 내려갑니다. 니은, 내용의 변경. 자, 내용 변경은요. A에 질적 변경이 있고 B에 양적 변경이 있습니다. 자, 내용의 변경은 질적인 변경이 있고 그리고 양적인 변경이 있다. 자, 양적 변경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적 변경. 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다. 갑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 소유.
자, 그럼 갑은 지금 소유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에게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집에 저당이 잡히면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이 잡히면 은행에서 갑의 집을 저당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 중에서 뭐가 넘어간다 그랬죠? 이 처분의 권능이 요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처분 권능을 저당권자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양적으로 팽창한 거예요, 축소된 거예요? 축소된 거. 이게 양적 변경이에요. 양적으로 소유권이 쪼그라든 거죠. 처분권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무슨 변경이라고요? 양적 변경. 양적으로. 나중에 갑이 을한테 돈 다 갚으면 이 저당권이 이제 없어져야 되죠. 돈 다 갚았잖아. 그러면 처분권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가요. 처분권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쪼그라들었던 소유권이 다시 팽창하죠. 이것도 양적 변경이에요. 이런 게 양적인 변경이다. 자, 그래서 지금 B 보시면요. B에서 자,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제한물권의 설정. 자, 이 제한물권을 저당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소유권이 쪼그라들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저당권이 없어졌다. 그럼 소유권은 다시 팽창한다. 이게 양적 변경입니다. 자, 그리고 A에 나오는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갑이 자기 건물을 을한테 팔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매매를.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갑이 을한테 건물을 팔기로 한 거니까 갑은 매도인으로서 건물을 을에게 넘겨줘야 될, 이전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갑은 돈 받을 권리가 있고 건물은 넘겨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상태에서 건물이 부셔지면, 건물이 지진 때문에 부셔져 버리면은 갑이 건물을 넘겨줄 수가 없겠죠. 그럼 갑은 이제 건물을 못 넘겨주는 대신에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을한테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갑이 지고 있었던 건물 이전 의무가 그 모습을 바꿔요.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의무로 그 의무의 모습이 변경된다는 겁니다. 이런 변경을 가리켜서 질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책에서도 지금 특정물 인도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돼갖고, 자, 여기서 이행불능됐다는 거는 건물이 뽀사졌다는 거예요. 뽀사져가지고 못 넘겨줘. 이게 불능이라는 거죠. 불가능. 자, 그래서 특정물 인도 청구권, 목적물 넘기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경됐다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해서 갑은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을은 건물을 나한테 넘기라고 을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건물을 나한테 넘겨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데 건물이 뽀사져 갖고 이 을의 권리가 바뀌어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럼 바꿔 말하면 을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뭐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권리가 역시 그 질적인 모습을 바꾼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디귿 보시면 이제 작용의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저당권 순위가 승진됐다라고 나오죠. 저당권 순위가 승진됐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고, 집 가지고 있어요. 집. 이 집에 저당을 잡혔어요. 집에 뭐를 잡혔어요? 저당을 잡혔어요. 야, 지금 이 집이 시세가 5억짜리인데 1금융권 은행 가가지고 3억을 빌린 거예요. 그럼 아직 LTV 비율 남아 있는 거죠. LTV 뭔지 아시죠? 나중에 할 거, 개론 시간에 할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아직 LTV 남아 있기 때문에 이금융권 다른 은행 가가지고 또 저당 잡혀 못 잡혀? 또 저당 잡히는 거 돼 안 돼 이거? 됩니다. 됩니다. 물론 여기서 2억을 빌려주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진 않죠. 혹시 모르니까 얼마 빌려주지? 1억. 이 정도면 뭐 조금 위험하지만 이자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 1순위 저당권자 을, 2순위 저당권자 병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갑이 사업이 잘 풀려서 돈을 다 갚아버렸어요. 돈 갚는 걸 변제라고 합니다. 변제로 돈 다 갚으면은 1순위 저당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얘가 1순위였고 얘가 2순위였는데 1순위 저당이 지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얘 순위가 어떻게 돼? 순위가 상승돼요. 순위가. 이걸 순위 승진이라 그래요. 이런 변경을 가리켜서 이제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소멸로 가죠. 소멸. 자,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가면 권리 소멸이 나오는데 기억에 절대적인 소멸이 나오죠. 이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어떻게 하면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뽀사지면. 건물이 뽀사져 버렸죠?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수면이 잠긴 거예요. 그럼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의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바다에 귀속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권리가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져요. 이런 소멸을 뭔 소멸이라고? 절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한 개만 기억합니다. 첫째 줄, 물건이 멸실돼서 소멸하는 거. 절대적 소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실이 뽀사졌다는 거죠. 부셔져 버렸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니은에 자, 절대적 소멸뿐만 아니라 이 상대적인 소멸도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소멸된다는 거는 갑이 갖고 있었던 소유권 있죠? 이 건물 소유자였는데 갑이 이전시켰다. 그럼 을은 권리가 발생됐는데 이런 취득을 이전적 승계 취득이라고 했고 건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체 변경이라고 했죠. 자, 근데 갑의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는 거라면 갑은 권리가 생긴 거, 권리가 없어진 거지. 지구상에서 없어진 건 아니죠. 을한테 넘어가서 없어진 거죠. 이런 소멸을 상대적 소멸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이전적 승계 취득, 주체 변경, 상대적 소멸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권리 변동 파트였습니다. 여기는 10년에 한 개씩 문제가 출제됩니다. 10년에 한 개씩. 예. 근데 28회 시험에서 여기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다음 출제되는 건 언제죠? 38회예요. 그죠? 우리 몇 회 시험 치죠? 33회요. 우리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지. 왜 했냐? 그럼 안 나오는데
기본적인 용어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용어 정리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을 보고 있는데, 1편 민법 총칙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권리 변동을 한 겁니다. 권리 변동을. 권리 변동을 정리했으니 이제 두 번째 법률 행위로 넘어갑니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일단 법률 행위가요.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부분은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에서부터 법률 행위가 시작이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8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먼저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법률 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죠. 갑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있어요. 갑이 건물 가지고 있어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렇다면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갑에게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갑이 갖고 있었던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을은 권리를 취득했고 갑의 권리는 소멸했겠죠. 그리고 건물주가 갑에서 을로 변경된 거죠. 이거 묶어서 뭐라 그랬어요? 권리가 뭐가 됐다? 변동됐다. 이런 걸 다 묶어서 발생 변경 소멸했습니다. 이런 걸 묶어서 권리가 변동됐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볼 것은 권리가 그러면 변동하는데 그 권리가 왜 변동하냐는 거죠. 왜? 이 권리 변동이라는 거는 결국 결과입니다. 결과. 왜 권리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뭔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 거예요. 원인은 다양할 겁니다. 갑이 갖고 있던 건물이 왜 을한테로 넘어갔을까? 매매를 했으니까. 매매하면 넘어가는 거야. 판 거니까 건물을. 매매. 맞습니까? 매매. 매매라고 하는 계약을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건물을 팔았을 수가 있는 거죠. 계약을 해서 건물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은, 야, 나는 이거를 한 5억은 받아야 되겠는데? 응? 나는 5억은 받아야 되겠어. 알겠어. 내가 5억 줄게. 라고 당사자가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5억에 사고 팔라고 법에서 정해놨어요? 당사자가 합의했어요? 당사자가 합의한 거죠. 누가 원해서? 당사자 지들이 원해서. 계약을 한다는 거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권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된다. 다름 아닌 병도 정도 아닌 을한테 권리가 넘어간 것은 갑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갑이 원해서 을한테 팔기로 한 거죠. 그래서 권리가 변동된 거예요. 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럴 수가 있죠. 갑이 돌아가셨어요.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갑의 자식들한테 권리가 어떻게 되죠? 상속돼서 상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상속으로 인해서 권리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넘어갔다면 이거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상속이 되면, 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은 상속인들한테로 권리가 이전됩니다라고 상속법에서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권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메커니즘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두 번째는요, 법에서 정한 대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들이 변동되는 거는 딱 두 가지 중 한 개예요. 당사자가 원해서 넘어갔거나 아니면 법에서 정해서 넘어갔거나 둘 중 한 개입니다. 지금은 제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매매하고 상속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됩니다 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 관리를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됐다라는 것 자체가 당사자가 그렇게 행위했다는 거죠. 행위. 자, 요 단어가 어렵습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법률 행위란 단어가 어려우면 계약으로 바꿔서 읽으세요. 책 보다가 법률 행위 단어가 어려운데 그럼 계약으로 바꿔서 읽으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상속과 같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 대로 되는 이 메커니즘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 자, 오늘 여기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민법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자, 천천히 해보죠. 자, 권리가 변동한다. 권리가 왜 변동했냐? 왜? 원인은 두 가지다. 원인은 두 가지다. 권리가 왜 변동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당사자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권리가 변동됐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이죠. 자, 그리고 혹은 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권리가 변동된 겁니다.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권리 변동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법률 효과라 그래요. 법률 효과. 단어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거죠. 어려운 단어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법률 효과. 자, 법률 효과가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권리가 변동됐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법률 효과가 왜 일어났냐? 야, 효과 왜 일어났어?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가리켜서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입니다. 네. 이게 원인이고 결과예요. 그리고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법률
요건이라는 개념 속에 자, 법률 요건은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자, 법률 요건 속에 자,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법률 행위가 있고 그리고 법률 규정이 있는 겁니다. 개념 잡히세요? 테스트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법률 행위는 잘 들으세요.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다. OX.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다. OX. X죠.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가 아니라 법률 뭐죠? 요건인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OX. OX예요. X입니다. 자,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법률 요건이라고 해서 그게 다 법률 행위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법률 행위가 넓어요. 법률 요건이 넓어요. 법률 요건이 넓어요. 자, 법률 요건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남자는 사람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사람은 다 남자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 맞지만 법률 요건이라고 해서 그게 다 법률 행위인 것은 아니라고요. 관계 잘 이해하세요? 자, 책 보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수업할 때 설명하고 책을 같이 읽어요. 그 이유는 책에다가 표시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만. 그래서 복습할 때 거기를 읽으시라고요. 네? 저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양괄호 3번에서 동그라미 1번이요. 자, 변동의 원인이 효과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바로 법률 요건입니다. 요건. 자, 법률 요건. 자, 법률 요건 속에 들어갔을 때, 자, 첫째 줄 기억입니다. 기억.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뭔가 효력이 일어나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원하는 바에 따라 변동된다. 걷다가 써놓으면 되겠죠. 이걸 법률 행위라고 한다. 기억을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당사자가 원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그거랑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될 때가 있다. 자, 그래서 기역에 말하는 법률 행위, 니은에서 말하는 법률 규정, 이 두 가지 묶어서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려가 보죠. 동그라미 2번으로요. 변동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 줄 오른쪽 봅니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단어 확인하세요. 자,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이에 따라서 효과가 생기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보충학습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쪽 3번을 확인하세요. 3번. 법률 요건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법률 요건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유형이라고 돼 있고 두 가지 있는 거 확인됩니다.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법률 행위란 단어가 어려우면 뭘로 바꾸라고요? 계약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계약으로. 예, 계약으로.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법률 행위의 의의를 좀 보면, 그렇다면 법률 행위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법률 행위란? 자,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게 법률행위 의의예요.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가 아니고 법률 뭐라고? 요건이다. 요건이다. 자, 그런데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자,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겼다는 거는 야, 내가 이 건물을 팔 건데 3억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5억에 팔 거야. 5억에 팔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의사표시예요. 그럼 반대로 을은 알겠어. 나는 5억에 살 거야. 이것도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법률 규정은요. 의사표시 안 들어가요. 법에서 정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규정에는 의사표시 안 들어가고 요 행위를 할 때 의사표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는 법률 요건인데 이거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법률 요건이다. 이게 법률행위 의의예요. 예. 이거를 위해서 40분을 달렸습니다, 지금.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법률 요건이다. 이게 의의예요, 의. 88페이지 와보세요. 자, 88페이지 와보세요. 자, 보시면 위쪽에 법률행위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첫째 줄 오른쪽 의사표시 보이십니까?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게 바로 법률행위라는 거죠.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 뭐 필수 불가결 이거는 이제 괜히 이제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쓴 거고 그냥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지. 뭐 불가결은 또 뭡니까? 자, 필수 요소. 예. 자, 지금 현재 우리는 민법 총칙을 보고 있습니다. 민법 총칙. 민법 총칙 속에서 총 6개 장들 중에서 권리 변동, 권리의 발생과 변경과 소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법률행위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자, 법률행위에서 볼 내용은 뭐냐면은 첫 번째 법률행위가 무엇이냐? 법률행위의 의, 요게 첫 번째죠. 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사표시가 들어간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다. 두 번째, 이 법률행위가 다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의 종류들을 봐야 됩니다. 법률행위 종류들. 자, 그리고 세 번째, 법률행위의 요건이 있습니다. 네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 이렇게 법률행위 파트가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목차를 잡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입문과정입니다. 입문과정.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잘 잡으셔야 된다. 자, 여기서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여기는 매년마다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별 3개. 자, 제가 앞으로 수업할 때 별을 3개 쳤다는 거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반드시 나와. 그러니까 복습할 때 3번 보세요. 복습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밀도로 책을 보지 말고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데 있죠? 거기를 중점적으로 봐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시험에 나오는 데를 중점적으로. 목적. 자, 그리고 종류. 여기는 뭐 한 2개? 2개. 2번 읽으세요. 2번.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뭐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그저 그런 것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읽으세요.
그저 그런 것도 그냥 그저 그렇게 읽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좀 꼼꼼히 보시고 책을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자, 보죠. 자, 이제 내려오시면 법률행위 종류가 나오네요. 종류. 자,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갑니다.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그거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어요.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 법률행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의사표시가 하나일 수도 있고 의사표시가 하나일 수도 있고 의사표시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의사표시가 한 개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한 개라는 거는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단독행위. 그러니까 단독행위라는 건 혼자서 하는 거다, 둘이서 하는 거다. 혼자서 하는 거다. 의사표시가 두 개라는 거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거죠. 쌍방적이고 이거는 2인이라는 거죠. 둘이서 하는 의사표시, 이런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동행위는 갖다 버리세요. 안 나옵니다. 자, 우리 책에 지금 양괄호 1번에 단독행위가 나오고 있고 양괄호 2번에 지금 계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단독행위부터 살펴보면은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유언, 줄 치세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이 세 가지는 상대방 있는 거라고 상대방 없는 거라고 지금. 상대방 없는 거라 그러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지금 세 가지 열거하고 있죠. 외우세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소유권 포기.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정답 재단법인 설립행위 32회 기출. 민법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바로 지난 시험.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정답 재단법인 설립행위. 겁나 쉽죠? 우리 시험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쉽게.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자신감 생기죠? 예. 이제 어려운 거 나중에. 할 거고. 자, 지금 이제 쉬운 거. 자,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1번 정답 재단법인 설립행위. 네, 지난 시험 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 소유권 포기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소유권 포기. 자, 주의하세요. 주의. 공유 지분 포기. 공유 지분을 포기해야지. 포기. 자, 혹은 시효 이익을 포기해야지. 이 두 가지는, 이 흰 색깔로 쓴 두 가지는 상대방 있는 거예요. 이 구별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32회 때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재단법인 설립이 정답이라 그랬는데 나머지 선다에서 얘네들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속이기 위해서 32회 때. 일단 지금은 소유권 포기하고 공유 지분 포기하고 두 가지를 구별하세요. 소유권 포기하고 공유 지분 포기 두 가지 구별하세요. 소유권 포기. 예. 제가
들고 있던 담배를 제가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끊으려고. 그죠? 끊으려고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니까 이 폐 속에 담배 연기가 올라와서 이거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더러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해서 담배를 버리는 거죠. 담배를 버리는 그 행위가 소유권 포기입니다. 내가 내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시는 겁니다.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 없어요.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거니까. 상대방 없지요? 상대방 없어요. 소유권 포기는. 근데 공유 지분 포기는요? 예를 들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한 사람이 혼자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이 비싸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죠. 야, 우리 같이 땅 사자, 같이. 그럼 셋이서 같이 땅을 샀으니까 셋이서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공유라 그래요, 공유. 공유하고 있다, 토지를. 공유란 단어가 어려우시면 공동명의 생각하세요. 공동명의. 여러분들 집 살 때 자기 명의로 해요, 공동명의로 해요? 공동명의 하잖아요, 공동명의. 그죠? 공동명의. 안 하세요? 저는 뺏겼어요. 저 와이프한테 뺏겼어요. 명의를 뺏겼어요.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A 지분 3분의 1. 자, 그리고 B가 가진 지분 3분의 1. C 지분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포기하면 나 3분의 1 지분 포기할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지분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분을 포기하는 거는 상대방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거 있다는 거예요. 32회 기출입니다. 공유 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다. 자, 우리 시험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거다, 있는 거. 자, 책 계속 보세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동그라미 2번에 취소, 해제, 해지, 추인, 면제, 철회 이런 거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 민법 총칙을 해 나가면서 한 개씩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양괄호 2번입니다.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두 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의사표시를 하고 야, 이거 내 아파트 네가 살 거니? 아파트 살래? 이런 걸 청약이라 그래, 청약. 청약에 의사표시를 하고 아파트 3억에 팔게. 여기에 대응해서 상대방이 알겠어, 승낙을 하면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쳐지면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계약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은 3개밖에 없어요. 매매라는 계약, 두 번째 교환이라는 계약, 세 번째 임대차라는 계약. 이렇게 우리 시험에 계약이 몇 개 나옵니다? 3개 나옵니다. 3개. 매매, 교환, 임대차.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 계약과 관련된 이 주요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제3편에 계약법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계약을 다루게 돼, 계약을. 지금은 우리 계약법 안 하고 민법 총칙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계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법률행위 요건서부터는 또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